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좀 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저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뒷담화를 그렇게 하더라. 뭐 남편, 시댁, 자식, 주변의 옆집 엄마들 항상 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항상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꼭 낙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관련된 뭐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분들은 뭐 만나지 마세요. 피하세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다른 데 가서 나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남의 얘기만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흔하게 우리가 친해질 수 있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남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뒷담화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진실하고 좀 깊은 관계라면 만났을 때 항상 남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뒷담화를 항상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충족감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자기애성이 좀 강한 그런 성격을 지닌 분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남을 이제 비판하는 자세 속에서 뭔가 투사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이 남에게서 보일 때 그것을 은근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이제 풀게 되는 그런 경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뭐라고 나무랄 때 "아이고 방 청소 좀 하지. 이게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엄마 본인도 이렇게 청소를 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에게서 이제 나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안 좋은 말을 또 던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잦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 본인이 좀 성적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뭔가 뭐 한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성적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자녀에게 한두 마디씩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누구도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은 '나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자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 뒷담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오늘 "뒷담화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으냐면요. 실제로 저는 뒷담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받아봤을 때는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서 뒷담화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 다 감안하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별히 또 이렇게 막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시거나, 예전에 저희 윤우상 박사님 모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초자가 너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막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건 좀 내 생각이랑 다른데?' 혹 라거나 '저 부분은 참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알려진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게 있죠.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쉽사리 그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터부시하고 피하려는 예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인격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시기도 하시지만요.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죄책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뭐 "요즘 아이들은 인성 교육을 해야 돼."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뭐 4050 뭐 60 뭐 이런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착함이 미덕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왔고요. 예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말들만 이제 들고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행여 인제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건다고 할까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그런 어떤 '국민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교육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특별히 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학교도 굉장히 잘 나오고 높은 대학 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오히려 좀 머뭇머뭇하시고 실제로 생각을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 미래 인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때 항상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비판적인 사고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교육계에 특히나 더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이 비판적인 사고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감 같은 거를 갖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권위에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이라거나 그 항상 대접을 받아 오신 분들 예 이런 분들 아래에서 자라신 분들에게는 예 특히나 더 이렇게 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렵게만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비판적으로 이제 말해 보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담화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만나도 매사 다 긍정적이고 선하고 다 "좋다, 좋다." 예.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시게 되시면 정말 그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거리에 대해서 예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그리고 뭔가 극단적으로 이제 자기 편향 의 경향성이 있어서 항상 자기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예 너무 자신의 사고의 흐름과 비슷한 분들과만 이렇게 어울리게 되다 보면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워요. 가장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예 실제로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예 때로는 비판적인 사고력으로 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예 '이게 무엇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 연습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제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뭐 자기 생각이 없으면은 계속 있었던 일만 그냥 나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았다. 이래서 참 좋았다. 기뻤다." 뭐 이런 말 말고도 "나는 이 부분이 불편했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울감을 느꼈다. 슬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발전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짜 글쓰기를 잘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극단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양극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서 아무리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따라올 것을 이제 맹목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야 고런 어떤 그 생각의 발전을 키울 수가 있고요. 예.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예, 본인의 삶을 이제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뒷담화 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전혀 없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비판적이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적절한 비판적 시각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